다정한 쉼터, 노을마을 7화를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 앞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무리를 지어 모여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서로 등을 돌린 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박철수 씨와 토박이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황대식 씨와 귀촌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회의 시간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장 박천호 씨가 앞에 섰지만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협동조합 수익금 5천만 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 순간 회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농업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실을 만들어서 연중 생산할 수 있게요. 황대식 씨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마을 공동 작업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젊은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노을마을의 새로운 시험이 찾아온 것을. 돈이 생기자 의견이 갈렸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조용히 마을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땀 흘리며 만든 연대가 한 번의 의견 충돌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논쟁의 시작. 이장님이 두 안건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A안 농업시설 투자 온실 건립. 제안자 박철수. 예상 비용 5천만 원. 기대효과 연중 생산, 수익 증대. B안 공동 작업장 건립. 제안자 황대식. 예상 비용 5천만 원. 기대효과 청년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박철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의 근본은 농업입니다. 농사가 잘 되어야 마을이 살아요. 온실을 만들면 겨울에도 채소를 재배할 수 있고 수익이 2배로 늘어날 겁니다. 청년 농부 최지훈 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온실이 절실해요. 기후변화 때문에 노지 재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황대식 씨는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농업도 중요하지만 청년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작업장이 있으면 청년 창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마을 인구도 늘고 활력도 생기죠. IT 전문가 강민재 씨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B안에 찬성합니다. 젊은 인구가 들어와야 마을이 지속 가능해요. 카페 사장 윤하늘 씨도 손을 들었습니다. 작업장이 있으면 저 같은 소상공인들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제빵 기계 같은 거 함께 쓰면 비용도 절감되고요. 세대 갈등의 표면화. 김춘자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작업장 만들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뭐해요? 젊은 사람들만 좋은 거 아니에요? 황대식 씨가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어르신들도 쓰실 수 있어요. 수공예 작업도 하시고 수공예는 집에서도 해. 굳이 그런데 돈 들일 필요 있어? 김순덕 부의장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평생 농사 지으며 살았어요. 농업이 우선이에요. 강민재 씨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청년 유입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마을 평균 연령이 63세예요. 10년 후에는요? 박철수 씨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래, 우리는 늙었어. 곧 죽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의견은 안 중요하다 이거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면 뭐요?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자는 거잖아. 회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토박이 대 귀촌인 홍기철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A안에 찬성해. 농업이 이 마을의 뿌리니까. 하지만 유튜버 박자연 씨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B안이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마을이 발전해요. 김춘자 할머니가 나를 세웠습니다. 역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네. 농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할머니, 그건 차별이에요. 차별?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이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결국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마을의 분열. 그 후 마을은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A안 지지자 농업시설, 박철수, 최지훈, 아딘, 김춘자, 김순덕, 홍기철, 기타 토박이 어르신들, 총 28명, B안 지지자 작업장, 황대식, 강민재, 박자연, 윤하늘, 펜션 부부, 나타샤, 기타 귀촌인들, 총 22명.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하지 않았고 협동조합 일도 각자 맡은 것만 했습니다. 마을 광장에서는 두 무리가 따로 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갈라질 수 있는 거구나. 잠깐 여러분, 지금 노을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돈이 생기자 의견이 갈렸습니다. 세대가 갈렸고 출신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을마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수결로 밀어붙여야 할까요? 아니면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찾아야 할까요? 노을마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해결의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담 할머니의 관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소담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아파. 할머니도 A안과 B안 중에 선택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 왜요? 둘 다 좋은 것 같아서. 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농업도 중요하고 젊은 사람들도 중요해. 근데 사람들은 하나만 선택하라고 해. 왜 둘 다 하면 안 돼? 저는 할머니의 말에 무릎을 쳤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왜 둘 다 하면 안 될까요? 그치? 근데 돈이 부족하대.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안 했어. 내가 말하면 한쪽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침묵하는 다수. 사실 소담 할머니처럼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립적인 사람들,
의견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 갈등이 두려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의사 오성민 선생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양쪽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표를 못 던지겠어요. 사회복지사 한지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마을이 다시 화목해졌으면 좋겠어요. 목공예가 홍기철 할아버지도 고민 중이었습니다. 나는 A안에 손을 들었지만 솔직히 B안도 좋아 보여. 근데 이미 A안이라고 했으니 침묵하는 사람들의 수 약 20명. 이들의 목소리는 묻혀 있었습니다. 황대식의 고민. 황대식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한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비안을 주장해서 마을이 갈라진 것 같아요. 대식 씨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제안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대식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외지 사람이 와서 마을을 망친다는 느낌. 대식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라리 제가 비안을 철회할까요? 그럼 대식 씨 의견은요? 제 의견보다 마을이 화목한 게 더 중요하죠. 저는 대식 씨를 바라봤습니다. 대식 씨, 의견이 다른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갈등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오히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죠. 박철수의 고집. 한편 박철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A안이 맞다고 생각해. 절대 양보 못해. 최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래도 다른 사람들 의견도 들어봐야죠. 들었어. 근데 내 생각은 안 변해. 하지만 투표하면 A안이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B안 지지자들 마음은 어떡해요? 박철수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 다수결이니까. 그럼 마을이 계속 갈라진 채로 살아요? 박철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장님의 제안. 이장 박천호 씨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였지만 여전히 두 편으로 나뉘어 앉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함께 땀 흘렸습니다. 할머니를 찾고 갈등을 극복하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환경을 지켰습니다. 이장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문제로 갈라지는 겁니까?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투표하기 전에 제대로 된 대화를 합시다. 대화요? 네. 각자 왜 그 안을 지지하는지 진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의견도 제대로 들어보는 거죠. 황대식 씨가 말했습니다. 타운홀 미팅 방식은 어떨까요? 타운홀 미팅이 뭔가요? 모두가 동등하게 발언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회의 방식이에요. 공격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타운홀 미팅. 다음 날 저녁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관의 의자는 원형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위아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장님이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타운홀 미팅 규칙. 한 사람이 말할 때 다른 사람은 끝까지 듣는다. 공격하지 않는다. 당신은 틀렸다 대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모든 사람에게 발언 기회를 준다.
소수 의견도 존중한다.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이유들. 박철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온실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럼요. 저는 두려워요.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쓸모 없어지는 것 같아요. 농사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 농사마저 점점 어려워지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실을 만들면 내가 아직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요.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황대식 씨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가 저도 비안을 주장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뭔데? 저는 이 마을에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싶었어요. 황대식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귀촌한 지 5년이 됐는데도 저는 아직도 외지 사람이에요. 작업장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을 불러오면 저 혼자만 외지 사람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외로움을 채우려고 비안을 주장한 건지도 몰라요. 침묵하던 사람들의 목소리. 그때 소담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도 말해도 될까? 물론이죠, 할머니. 나는 투표가 무서워. 왜요? 투표하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져. 그럼 진 사람은 마음이 아플 거 아뇨.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둘 다 좋은 것 같아. 농업도 중요하고 젊은 사람들도 중요해. 왜 하나만 선택해야 해? 왜 함께 할 방법은 찾지 않아? 그 말에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의사 오성민 선생님도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A 아니면 B. 하지만 C는 없나요? 둘 다 하는 방법은요? 사회복지사 한지영 씨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어느 안이 채택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마을이 갈라진 채로는 어떤 안도 성공할 수 없어요. 홍기철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나는 A안에 손들었지만 솔직히 B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돈이 부족하니까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잖아. 침묵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관점. 강민재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왜 5천만 원을 한 번에 다 써야 하죠? 네. 나눠서 쓰면 안 되나요? 올해 2천만 원으로 온실 일부를 만들고 내년에 3천만 원으로 작업장을 만들고 사람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박자연 씨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은 어때요? 제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소개하면 후원금이 모일 수도 있어요. 펜션 사장 이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기부할 수도 있어요. 1,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낼게요. 김춘자 할머니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걸 왜 내요? 저희도 이 마을 사람이잖아요. 마을이 좋아지면 저희도 좋아지는 거고요. 황대식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협동조합 5천만 원 더하기 개인 기부 1,000만 원 더하기 크라우드 펀딩 예상 2천만 원은 총 8천만 원이네요. 8천만 원이면 둘 다 할 수 있어요. 회관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수정안 작성. 사람들은 함께 모여 새로운 계획을 짰습니다. 통합안.
1단계 올해 소형 온실 건립 2천만 원은 협동조합 예산 사용합니다. 2단계 내년 상반기 작업장 건립 3천만 원은 협동조합 예산과 개인 기부금으로 하고 3단계 내년 하반기 온실 확장 3천만 원은 크라우드 펀딩과 정부 지원금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이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러면 둘 다 할 수 있겠네? 황대식 씨도 웃었습니다. 네, 조금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통합안에 대해 투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모든 손이 올라갔습니다. 50명 전원 찬성, 만장일치였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박수 소리 사이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행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아서.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철수 씨와 황대식 씨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아저씨.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아니야, 나도 미안해. 자네 의견도 다 맞는 말이었어. 김춘자 할머니도 윤하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내가 외지 사람이라고 차별했어.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우리 다 노을마을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도 껴안았습니다. 민주주의 선언문. 그날 밤 사람들은 함께 노을마을 민주주의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노을마을 민주주의 선언문. 우리 노을마을은 선언합니다. 1. 모든 주민은 평등합니다. 나이, 성별, 출신, 재산과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한 표를 가집니다. 2. 모든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다수의 의견도, 소수의 의견도, 침묵하는 사람의 의견도 모두 존중받습니다. 3.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합니다. 4. 경청합니다. 말하기 전에 듣습니다.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5. 합의를 추구합니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가능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찾습니다. 6. 소수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투표 후에도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합니다. 7.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모든 결정 과정은 공개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8. 함께 실행합니다. 결정 후에는 모두가 함께 실행합니다.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을마을 사람입니다. 이장님이 선언문을 읽었고 모두가 서명했습니다. 1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온실이 완성되었고 작업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온실에서는 박철수 씨와 최지훈 씨가 겨울 채소를 재배하고 있었고 작업장에서는 청년 창업자 5명이 각자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였습니다. 새로운 갈등, 새로운 해결.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온실 건립 과정에서 위치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작업장 사용 규칙을 정하면서도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을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날도 작은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 작업장 사용 시간 배정 문제. 청년들은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싶어 했고 어르신들은
일찍 마감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밤에 작업해야 집중이 돼요. 우리는 일찍 자야 건강해. 그럼 요일별로 나눠서 쓰는 건 어때요? 좋은 생각이네요. 30분 만에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월, 수, 금은 밤 10시까지. 화, 목, 토는 밤 8시까지. 일요일 휴무. 모두가 만족했습니다. 참여의 확대. 놀라운 변화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의에 20명 정도만 참석했지만 이제는 40명 이상이 참석합니다. 침묵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발언합니다. 소담 할머니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홍기철 할아버지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반대야. 이유는 젊은 사람들도 어르신들 의견을 경청합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네요. 제가 생각 못한 부분이에요. 나타샤 씨도 이제는 자신감 있게 발언합니다. 제 의견은 이래요. 러시아에서는 그 의견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민주시민교육. 노을마을은 민주시민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내용, 투표의 의미, 의견 표현 방법, 경청과 대화 기술, 합의 도출 방법, 갈등 해결 기술.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70년을 살았지만 진짜 민주주의가 뭔지는 올해 처음 알았어. 김춘자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투표는 그냥 손 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 목소리를 내는 거였어. 다른 마을로의 확산. 노을마을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마을에서도 배우러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민주적으로 운영하세요? 황대식 씨가 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모두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장 박천호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소수를 배제하지 않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을 회관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회관 안에서는 사람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다음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와 황대식 씨가 나란히 앉아 웃으며 대화하고 김춘자 할머니와 윤하늘 씨가 함께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담 할머니는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고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장 박천호 씨가 밖으로 나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정말 많이 변했죠? 네, 정말이요.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갈등을 두려워했어요. 의견이 다르면 싸우거나 아니면 참았죠. 이장님은 회관 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갈등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갈등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모두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외지에서 왔어도 오래 살았어도 모두가 동등하게 한 표를 가지고 동등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날 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했어. 황대식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결정이니까요.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들, 회의 잘 됐어요? 그럼 잘 됐지. 우리도 나중에 회의 참여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너희도 이 마을의 주인이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노을마을은 오늘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실행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재산도 다르지만 모두가 평등한 한 표를 가지고 모두가 존중받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을마을이 찾은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 소수도 배제하지 않는 것, 함께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을마을이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을마을에 외부 투자자가 찾아옵니다. 큰 돈과 개발 제한 앞에서 마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노을마을의 이야기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최은숙입니다. 30년 교사로 살며 민주시민을 길러냈지만 노을마을에서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갈등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투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노을마을은 오늘도 모두의 목소리로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마을. 그리고 그 마을에서 모든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오늘도 다정한 쉼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